부동산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드디어 국토부 장관이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경실련에서 오랫동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최장수 국토부 장관, 빵 장관 등등 여러 가지 오명을 남긴 채 드디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변창흠 후보자님께서 새로운 국토부 장관으로 되실지 마실지 여부가 이제 곧 결정될 예정인데요.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김원동 본부장님께서 이 변창흠 후보자분과 또 나름 또 인연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글쎄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 대통령께서 경실련이 작년부터 국토부 장관을 내게 책임을 묻고 장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1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때 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은 하락할 만큼 안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거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공한 김수현 정책실장은 당시에 교체가 된 상태였고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그렇게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셔서 그 책임이 국토부 장관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자료를 조사했더니 국토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뭐 한 3, 4% 정도밖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고 서울도 한 10% 이내 상승을 했다. 그런데 20번의 대책이 나왔을 리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마침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는지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 아파트 값이 40% 정도 올라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을 누군가 속이고 눈을 가리고 귀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이 가진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고 그 아파트 값이 몇 프로가 올랐고 이런 것들을 밝혔죠.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값이 40%가 올랐고 일부 수석들이 가진 아파트는 10억씩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대한민국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들은 불과 3년 사이에 아파트값이 10억씩 올랐는데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때부터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라라고 했는데 거진 1년을 끌었죠. 작년 11월 네, 19일부터 그렇죠. 12월 14일까지 1년을 또 망쳐놓고 1년 동안 집값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뭐 수도 이전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해만 들어서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키우고 지난주에 장관 교체를 했는데 청와대 평은 잘못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는 걸로 네, 봐서는 네. 집값이 오른 걸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면서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함께 속이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은 국민 모두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국민 95% 이상이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는 동안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과오로 꼽히는 아파트값의 폭등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정권 내부에서는 이렇게 김현미 장관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 참으로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글쎄 이제 변창흠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서울시에서 SH공사 사장을 하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던 김수현 씨하고는 같은 대학 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오래전부터 같은 학회니 뭐 이런 데서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변창흠 이 후보자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운동을 해왔고 시민운동을 할 때 마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듯이 무슨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2014년 서울시장이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탁을 해서 SH공사 사장을 시켰는데 그 3년 동안 한 게 뭐냐?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는 건설업자한테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토지는 시민들에게 바가지 씌워서 분양을 했으면서 자기가 시민운동 할 때 주장했던 정책을 한 가지도 사용을 하지 않고 3년을 끝내고 또 재작년에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LH공사 사장으로 또 발탁이 돼서 LH공사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자기가 시민운동을 할 때 주장했던 걸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을 갑자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결국 지금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 김상조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허수아비처럼 움직이기는 잘 움직일 것 같은 눈치가 빠르니까 그 변창흠 후보는 공기업 사장을 하면서도 관료들의 눈치를 봤죠. 금년 초에 지금 경실련은 변창흠 사장이 있던 SH공사와 LH공사하고 분양 원가 공개 자료 요구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하는 이유는 변창흠 씨가 그 공기업 사장을 할 때 분양 원가를 속여서 분양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한 그 근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자기가 시민운동을 할 때는 분양원가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고 또 서울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운동을 할 때 정보공개운동을 하고 정보공개법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서울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가서 확인을 했더니 분양원가 공개 자료가 공개 안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반전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것도 또 시장을 속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장의 눈을 가리고. 그런데 LH공사 사장이 돼서 국회 상임위에서 변창흠 씨가 어느 의원이 질문한 분양원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분양원가 공개는 국토부 관료와 협의를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겁한 네. 사람이 장관 후보로 내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기업 사장이 그렇게 관료들 눈치를 보고 이런다는 게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변창흠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의 평가가 특히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누가 어느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처음에는 그런 평가들이 간혹 나오기는 제가 하더라고요. 보기에는 거의 뭐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네, 없고 네, 그 부동산 문제에 침묵하고 있던 한겨레나 경향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친정부적인 성향을 띄워왔던 이 3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언론이 갑자기 뭐 그런 기사를 좀 쓰는 경우는 있는지 모르지만 네. 지금 보수 언론들은 오히려 이 개혁적이지도 않은 비겁한 비굴한 행동을 해왔다는 걸 알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가 말했던 토지 임대 건물 분양 그가 과거에 했던 발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협박하듯이 아주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장관이 되기도 전인데 이렇게 협박성 기사를 쓰는 것은 장관이 된 후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알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잘 따라주지 않으면 어떤 기사가 쏟아질지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야 하는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역시 언론도 건설사들과 아니면 그 부동산 토군 세력들과 한통속이나 다름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언론은 우리 언론은 90% 이상이 네. 아파트 분양 광고에 의존하고 있고 그 아파트 분양 광고, 재벌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그 언론들은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한 4,500명의 그 부동산 기사를 쓰는 기자 중에 95%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도 없고 회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 좀 자기들이 진보적이다, 뭐 개혁적이다라고 하는 언론 한겨레와 경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다가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도 기사를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문제냐? 어떤 문제가 그동안 있었느냐를 보면 지금 2000년 이후에 2000년에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약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2억 하던 아파트가 이쪽 카메라에 살짝 2억 하던 아파트가 노무현 정부에서 2억짜리 아파트를 14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4억 됐던 아파트를 이명박 정부에서 11억으로 낮췄고 그 아파트를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14억, 15억으로 또 끌어올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14억, 15억 하던 아파트 값을 22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은 3억짜리 아파트를 노무현 정부에서 9억, 문재인 정부에서 9억 해서 두 정권이 18억을 끌어올려가지고 20억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 놓고도 네. 14% 올랐다. 지금 가격이 우리가 조사하고 했던 걸로 보면 50% 이상 60% 가까이 서울 그렇죠.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도
정부의 공식 통계는 14%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던 장관이 물러났죠. 물러났는데 그 장관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돼서 물러난 것이고 또 얼마 있다가 원래 그 김현미 장관을 석 달 전인가는 경제부총리를 시킨다는 설도 있었어요. 굉장히 유력했죠. 네. 그렇다면 네.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든 뭐 그런 자리로 다시 발탁을 해서 대통령께서 뭐 좋게 평가하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국민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평가가 있다. 자, 그렇다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그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가 어떻게 다를까? 그 김현미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휘둘리더라도 관료들에게 속을지언정 자기가 원하는 거나 이런 거는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그 관료를 좀 다룰 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창흠 후보는 그냥 교수 출신이고 공기업 사장을 하면서도 공기업 노조나 공기업 관리를 하고 있는 관료의 눈치를 보던 정치인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눈치나 술술 보다가 시간만 때워서 임기를 채웠던 그런 사람이 가서 이제 남은 임기 1년 반밖에 안 남은 대통령을 보자 하면서 자기가 장관을 해봐야 길어야 1년 6개월인데 그동안 과연 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제가 만약에 변창흠이라면 일단 장관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면 된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정책들을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든지 건물만 분양한다든지 뭐 그런 강력한 정책들을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싫어하는 정책을 관료가 싫어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국민 80%가 90%가 좋아하는 정책을 반대하는지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걸 다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장관을 할 수가 없다 하고 사퇴를 선언해서 이 사회에 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누군지 집값이나 아파트에 의존해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걸 확실하게 밝혀낼 수가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활동을 할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그 LH 사장이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잘하고 있다 이 발언을 했던 게 저는 딱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 과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그런 정권과 부동산 정권의 의지에 반하여 토건 세력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저희로서는 좀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발언이 네. 뭐 그렇게 뭐 오래된 게 아니고 네. 불과 얼마 전이죠. 네. 몇 달 안 됐죠. 네, 맞습니다. 한 5, 6개월 전에 집값이 한참 폭등하고 있었고 금년에 집값이 뛴 거는 5, 6대책 용산 미니신도시와 서울 재개발의 공공 참여 이런 정부가 인위적으로 투기를 조장해서 집값이 막 뛰고 있을 때 더 기름을 계속 부어가지고 집값이 폭등하게 만들 그 시기에 야당 의원이 질의했더니 국정감사장이었는지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달 전에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집값이 50% 이상 올랐는데 14% 올랐다고 거짓말하는 정부, 가짜 통계를 제시하는 정부, 거짓 통계를 제시하는 정부, 통계를 조작하는 정부가 그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방향이 옳다라고 말했다면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딸랑딸랑하는 그 아주 비굴하고 비겁한 발언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 발탁됐을 가능성도 네. 큽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더라고요. 그 딸랑딸랑하는 그 발언을 하신 게 가장 먼저 기억이 나면서 그 발언 덕에 어떻게 보면 장관직에까지 발탁이 되신 게 아닌가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창흠 씨를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이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2004년 총선이 끝나기 직후에 재벌들이 도시 개발을 할 수 있게 재벌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네네. 그 재벌도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유시민 씨나 이런 이 소위 그 당시에 386 세대들이 전경련을 찾아가서 네. 자기들이 이 새로 만든 당이 153석을 차지하고 그때가 열린우리당 시절이었죠. 열린우리당 시절이죠. 이 재벌을 아예 찾아다니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참. 네. 변창흠 씨는 당시에 이제 뭐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북정 홍보 TV인가 어디서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토론자로 참석을 했던 게 처음 만난 것이고 당시 경실련은 재벌도시 특별법에 반대를 했고 변창흠 교수도 역시 반대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지만 명확하게 뭘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경실련이 저희가 노무현 정부에 제안했던 것은 신도시나 공공택지에는 토지를 분양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을 해라. 네. 그래서 판교 신도시부터 이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해라. 네. 하고 한 게 2005년입니다. 2005년. 요즘 변창흠 후보자가 그 채택이 되면서 새삼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 임대부 건물 아파트가 바로 이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자기도 적극 찬성한다라고 한 게 2006년 홍준표 씨가 이 특별 반값 아파트 공급에 관한 법을 발의를 하고 변창흠 씨도 무슨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도 지지한다라고 네. 했다고 요즘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물론 금년 초에 어떤 기사를 검색했더니 변창흠 씨가 과거에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네. 그랬던 사람이 LH에서 네. 토지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을 하지 않고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어서 그 기자회견을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하는 날 그 관련 기사를 찾아서 네.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죠. 네. 저 변창흠 사장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었다. 했더니 어느 한 기자가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 내용을 보고 변창흠 사장과 통화를 했답니다. 했더니 과거에 그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근데 왜 SH 3년은 안 했고 LH에서도 그걸 못 했나? 지금 장관 후보가 됐는데 과연 이걸 하겠나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네. 이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경실련이 2005년에 제안했고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했고 2009년에 182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반값 아파트라는 걸로 해서 당론으로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가 강남에 20평짜리는 1억 1천만 원, 30평짜리가 2억이 안 되는 건물만 분양을 한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을 때 변창흠 씨와 지금 환경부 장관하고 있는 조명래, 변창흠, 지금 국회의원이 된 김진애 의원, 뭐 나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네. 토론회를 했어요. 그 토론장에서 변창흠은 자기가 몇 년 전에 2006년 7년에 이런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명박이 이걸 공급하니까 안 좋은 거다 아, 라고 말을 했던 네. 그런 사람입니다. 아, 제가 그 네. 자리에 있어 직접 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소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용역 보고서에 썼던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조석으로 사람이 바뀌는 이런 좀 비굴하고 비겁한 행동을 언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임명된다고 해서 제가 좀 더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혹시라도 변창흠 후보가 또는 그 아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변창흠 후보에게 전달이 됐으면 또는 청와대에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참 저희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 번 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값 잡는 일 분명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토지 임대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자기들과 상반되는 정권이 시행했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는 것은 현 정권의 추후에 좀 굉장히 큰 과오로 남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조차도 좀 드는데요. 아니 네. 그건 좀 다릅니다. 이 네. 정책은 네. 이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은 노무현 정부가 네. 임기 말에 2007년에 군포에 법을 네네네. 만들었어요. 네네네네. 법도 만들었고 2007년 4월에 네. 주택법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첫 번째 사업으로 분포에다가 이걸 했습니다. 근데 분포에다 했는데 참.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네. 어떻게 했냐? 네. 건물값을 분포에 750만 원을 책정하고 임대료를 이 강남이 5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011년에 한 거고 분포는 2007년에 했는데 네. 2007년에 분포에 750만 원의 건물을 분양한 거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이명박은 강남에 550만 원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료도 분포는 750만 원에 토지 임대료를 월 60만 원을 내게 했고 이명박은 강남인데도 건물 550만 원에 토지 임대료를 월 35만 원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분포는 당연히 실패를 했죠. 분포에 분양하는 아파트값보다도 더 비쌀 정도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네. 의도적으로 이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이 실패하도록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이 3명밖에 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의도적으로 관료가 네. 관료와 공기업이 네.
이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게 있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는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던 것이고 네. 이명박 정부는 이걸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데 음. 그다음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변창흠, 조명래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이 그린벨트에 30평짜리 아파트 3억에 사는 것도 서민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돈이다. 한마디로 높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 가지고 결국은 보금자리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좋은 정책을 없애는데 앞장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난 3년 반 동안 집값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끌어올리고 이게 얼마가 올랐냐 이 표를 보시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2억 6천이 올랐고 5년 동안 2억 6천 1년에 5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은 9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1년에 1천만 원씩. 이명박 때는 5년 동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3억 8천. 한 달에 1천만 원씩. 이명박 박근혜 때는 1년에 1천만 원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 달에 1천만 원씩. 36개월 동안 3억 6천을 올려놓고 10배, 12배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집값을 폭등시킨 이런 정부가 지금도 뻔뻔하게 국민을 속이고 요 50% 60% 올랐는데 10% 올랐다고? 이러는 거짓말하는 정부, 조작하는 정부, 거짓 정부. 그러면 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렇게 집값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냐? 노무현 정부는 이런 아파트를 2007년에 용인에 5억 5천에 분양을 했어. 파주에 5억에 분양하고. 근데 이명박은 이런 아파트를 강남에 토지를 포함하면 3억에 분양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2억에 분양하고 이렇게 분양을 했어. 공공이 정부가 3대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짓는 거는 지금도 30평짜리가 평당 600 하면 2억이 안 돼요. 그런 걸 꾸준히 공급해주고 그러면 민간 건설업자도 폭리를 취하지 못하고 새 아파트가 2억 3억에 계속 쏟아져 나오면 헌 아파트 10억 15억짜리를 누가 사겠습니까? 값이 그렇죠. 떨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 경실련은 정책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본 변창흠 후보자가 언제든지 저와 토론을 원한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제가 토론을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작년 12월에 토론을 제안했고 자 막상 토론을 하자고 했더니 둘이 만나서 조용히 몰래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몰래 토론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토론하기를 저는 원하고 변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들도 볼 수 있으면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변창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확실하게 검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요. 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들께 쪽집게 요거는 꼭 한번 물어봐 주라. 요런 거 한번 좀 지적해 주신다면요. 변창 후보에게 아직도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걸 계속 공급할 거냐라고 물어주십시오. 특히
특히 국민의힘은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이었습니다. 2007년. 그리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공급하겠다고 했던 당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국민의 한나라당이 이걸 자기들이 만든 걸 5년 6년 후에 야당이 흔든다고 해서 이 법을 없애가지고 결국 정권도 뺏기고 지금 계속 선거에서 패해서 폭삭 망했는데 이걸 다시 부활하면 네. 국민의힘도 야당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여당은 24번의 엉뚱한 대책을 정부와 청와대와 당정청이 모여서 잘못 만들었으면 이제 또 내년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분명하게 변창흠 후보에게 분양원가 공개할 거냐? 즉시 분양가 상한제 전면적으로 해라. 건물 분양 3기 신도시와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는 땅 한 평도 안 팔고 전부 건물만 팔겠다 하는 답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뭐 변창흠 후보자에게 한마디 더 하실 게 있을까요? 글쎄 그 변창흠 후보께서 장관 후보로 를 수락했다는 것은 본인이 장관이 되고 싶다는 뜻이고 장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면 장관이 돼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하고 싶었던 일이 평소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 척 했던 내세웠던 그런 정책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했던 그 내용들을 그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서 제가 오늘 우려했던 이 우려가 우려로 끝나고 정말 기대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뭐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의 우려를 뒤집는 시민을 위한 화끈한 정책들을 대폭 실현해 주심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이 부동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하루속히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